안녕하세요. 해다리의 책 읽는 하루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주의 시작에 관련해서 유실론과 무실론 어느 한쪽만을 맹목적으로 믿지 않고 최대한 스스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볼 수 있도록 소개하도록 할게요. 절대 어느 한쪽이 맞다라고 우기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럴 능력도 증거도 없고요. 지난 영상에서 미루었던 토마스 아퀴나스의 증명과 연역적 논증을 먼저 소개하도록 할게요. 소크라테스가 사용한 연역적 논증인데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전제, 모든 인간은 죽는다. 두 번째 전제,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그리고 결론,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앞에 두 가지 전제가 참이라면 결론이 자연스레 참이 되는 논증법이죠. 그 논증법을 이용한 칼람 우주론적 논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제, 존재하기 시작한 모든 것은 원인이 있다. 두 번째 전제, 우주는 존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론, 그러므로 우주의 시작에는 원인이 있다. 이 결론에서 원인이 자연계를 초월한 존재라고 판단한다면 유실론자와 가깝고, 자연계를 초월하지 않은 자연계 스스로의 사건이라고 판단한다면 무실론자와 가깝죠. 세상에서 제일 기쁜 건 추천하기. 유실론의 비유적인 논증인데요.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고물 야적장에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우연히 보잉 747기가 만들어질 수 없듯이 우연히 폭발이 일어나서 우주나 생명이 생겨날 수 없으며 보잉 747이 필연적으로 설계자가 있어야 하듯이 그보다 더 복잡한 이 우주와 생명과 인간도 지적 창조자에 의해 설계되고 창조되었다는 논증입니다. 하지만 만들어진 신에서 무실론자라면 매우 마음에 들어할 법한 강력해 보이는 반문이 있죠. 그렇다면 그 보잉 747의 설계자, 즉 우주의 설계자는 누가 설계하고 창조했냐? 라는 거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좋은 질문이지만 유실론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한방은 아닙니다. 연역적 논증부터 자세히 살펴보죠. 먼저 존재하기 시작한 모든 것은 원인이 있다. 무언가가 원인 없이 빡 나타날 수 없다는 자연계의 진리에 기초하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무언가가 원인 없이 스스로 태어날 수 있다고 한다면 마법보다 더 엄청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법은 마법사라도 있으니까요. 이 전제는 누구나 참이라고 인정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주는 존재하기 시작했다.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우주의 시작이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믿어지는데요. 철학적으로는 과거 사건들이 무한하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시작점이 있어야 하죠. 무한대라는 것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아니에요. 오히려 무한대라는 것의 개념을 우리가 너무나 확실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실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과학적으로는 연력학 제2법칙을 보면 우주의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가 영원하다면 진작의 에너지가 0이었겠죠. 진작이라는 표현도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시간과 공간과 에너지와 물질이 없는 무의 상태에서 빅뱅이라는 사건이 터지며 우주는 시작되었다는 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두 전제가 참으로 보입니다. 그럼 마지막 결론은 자연스럽게 참이 되겠죠. 그러므로 결론, 우주의 시작에는 원인이 있다. 여기에서 유실론과 무실론의 해석이 엇갈린다고 했죠. 먼저 유실론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우주의 제1원인은 우주의 시간과 공간 안에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우주의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기 전에 이미 존재해야만 했기 때문이죠. 시간과 공간을 벗어난 존재는 1 더하기 1은 2라는 수학적 개념처럼 원인 없이
필연적으로 존재하고 변함없는 영원한 존재일 수밖에 없죠. 물리적일 수도 없어요. 우주가 없이도 존재해야만 하니까요. 또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야 합니다. 시공간, 에너지, 물질,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우주를 생기게 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유실론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보고 무실론에서는 별로 반갑지 않은 주장인데요. 이 제1원인이 정신이나 의지 비슷한 존재라고 보는 겁니다. 수학과 같은 추상적 개념도 시공간과 물질을 초월하고는 있지만 뭔가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우니까요. 설명이 길어져서 만들어진 신의 반박 질문을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겠네요. 보잉 747을 설계한 설계자는 누가 만들었냐는 질문이죠. 이제 전제 1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존재하기 시작한 것에는 이유가 있다. 과거 무신론자들은 우주가 영원함으로 원인이 없다. 그저 존재한다. 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것은 원인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했다는 거죠. 수학적 개념 같은 변함없이 영원한 것들은 원인이 없이 필연적인 것입니다. 최초의 원인의 원인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원인 없이 그저 존재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 존재에 성급하게 신이라는 이름을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단지 자연계를 초월한 존재가 없다라는 확고한 믿음만 아니라면 여러 합리적인 가정들 중에 하나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만들어진 신의 무신론적 주장은 뭘까요? 아쉽게도 과학적으로는 빅뱅을 일으킨 우주의 제1원인을 아직 알지 못합니다. 제 의견이 아닙니다. 도킨스가 만들어진 신에서 직접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아직은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이론들 뿐이지만 그렇다고 신의 존재가 반증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신의 존재도 과학적으로는 전혀 증명되지 않으니까요. 도킨스는 이렇게 과학으로는 입증되지 않는 부분을 신이 했다고 설명하는 틈새 숭배를 비판합니다. 엄청 복잡하고 강력한 존재가 우주와 인간을 만들었다고 가정하면 우주의 시작 같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채워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정돈되고 그럴듯해집니다. 하지만 유실론의 문제는 바로 자연계를 넘어선 이 강력한 존재입니다. 우주의 시작보다 더 해결되지 않는 더 복잡한 문제를 그냥 신이라는 핑계로 덮어버린다는 거죠. 만들어진 신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우주의 제1원인을 과학으로는 아직 알 수 없고 자연계 내에서 무에서 유가 생기는 현상을 관찰할 수도 없지만 다윈의 진화론처럼 우주의 기원도 단순함에서 복잡함으로 진행하는 과정으로 밝혀내리라는 겁니다.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은 아마 매우 복잡하겠죠. 하지만 모든 것을 초월한 신보다는 훨씬 복잡하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밝혀내리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외부의 원인 없이 자연계 스스로 작은 사건이 나타나서 시공간과 빅뱅이 빡 일어나고 우주가 생겨났다는 무신론과 시공간과 물질을 초월한 정신 비슷한 존재가 시공간과 빅뱅을 빡 일으켰다는 유실론.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실지 궁금하네요. 여기쯤 버튼을 클릭해서 투표 부탁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론 시간과 공간에 구속받지 않고 물질적이지 않으며 무에서 우주가 나타나게 할 만큼 강력하다는 논리적 추론은 매우 설득력 있게 들리는데요. 하지만 이 정도 논증으로 우주의 시작을 일으킨 존재가 정신이나 의지를 가졌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그 존재에 신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건 더더욱 섣부른 판단 같아요. 무에서 스스로 무언가 나타나는 현상을 자연계 과학에서 찾아낼 수 있을까라는 회의감은 듭니다. 그건 제가 유실론자라 그렇겠죠. 아마도 여전히 신이 없다고 증명할 수도 없고 신이 있다고 증명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우주가 생명이 살도록 의도적으로 조절되었다는 유실론과
다중우주 이론으로 풀어가는 만들어진 신의 무신론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빠이.